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나눴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자랑 한마디 했다가 시샘과 질투를 받았던 적은요? 오늘은 노년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6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첫 번째, 자녀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하며 불편해합니다. 친구였던 사이가 어색해지고 모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야기가 과장되어 퍼지면서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친척들은 경조사 때마다 더 많은 금액을 기대하고 너희 아들 잘 되니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늘어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은 자녀 본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공을 조용히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자녀에게 직접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 여유와 재산 이야기입니다. 연금, 예금 이자, 부동산, 주식. 이런 돈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모임 때마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대상금융사기는 대부분 피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한 후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한 재산 자랑이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녀들 사이에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게 되면서 나중에 큰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옛말에 재물은 숨기고 덕은 드러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조용히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티 내지 마세요. 세 번째,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다 떼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다른 조부모님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손주 자랑은 다른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건 자녀 부부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엄마, 밖에서 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난처해집니다. 심한 경우 손주를 만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본말전도 아닙니까? 손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손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병원에 간 지가 언제야. 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없어. 이런 말들 삼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축복이지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 문제를 겪는데 자신만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특히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앞에서 건강 자랑은 무신경하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그분들은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해서 건강한 거지,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자랑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건강 관리에 소홀해집니다. 또한 건강 자랑을 자주 하면 나중에 정말 아플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하더니 하는 냉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혼자 조용히 감사하며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5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줘.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부부 관계가 좋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부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모든 부부가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자신의 부부 관계를 자랑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자랑은 때로 배우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밖에서 좋게 포장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직접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진짜 행복한 부부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조용한 행복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6번째, 과거의 영광과 지위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역일 때는,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부장이었을 때 말이야.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경력도 은퇴 후에는 그저 추억입니다. 그것을 자꾸 들먹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자랑을 가장 지루하고 답답해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과거 자랑이 많아질수록 현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훌륭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혼자만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세요. 그 경험과 지혜를 자랑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활용하세요.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은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도 현재 언행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과거의 지위가 아니라 현재 인품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기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의 성공, 재산, 손주, 건강, 부부관계, 과거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자랑하고 싶은 기쁜 일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것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관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혼자 조용히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둘째, 그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세요. 자녀가 잘 되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재산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조용히 나누세요. 셋째, 자랑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세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가 아니라 당신 딸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세요. 넷째, 과시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세요. 나는 이래가 아니라 당신은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경청은 늘려야 합니다. 귀는 2개, 입은 하나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하라는 뜻이죠.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노년의 가장 큰 품격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이고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가치가 주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간직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에 쓰는 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